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드라이브입니다. 지난달 은행 앱을 열었을 때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줄지 않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내렸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는 여전히 월 200만 원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5억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월 이자가 150만 원으로 줄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26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묘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올까 말까? 갈아타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리가 더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기다리자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2.5% 시대에 대출 갈아타기가 정말 마지막 기회인지 실제 이자 부담 변화를 숫자로 보여드리면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의 기준점이죠. 이 기준점이 낮아지면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최종 대출금리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금리는 은행마다, 상품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대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연 3.5%를 받고 어떤 사람은 연 5.5%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금리가 급등했다가 최근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대출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1년에 연 2%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2012년, 2023년에는 5%가 넘는 변동금리를 감당해야 했죠. 5억 대출 기준으로 월 이자만 83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월 125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겁니다. 이때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3년 상반기에 고정금리로 전환한 김민수 씨입니다. 김민수 씨는 2021년에 4억 5천만 원을 변동금리 연 2.3%로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월이자는 약 86만 원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2년 말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의 변동금리는 1%까지 올라갔습니다. 월 이자가 191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김민수 씨는 2023년 3월 여러 은행을 비교한 끝에 고정금리 3.9%로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괜찮을까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연간 700만 원 이상을 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변동금리는 5%대를 계속 유지했고 2024년 들어서야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씨가 잘한 결정은 단순히 금리를 낮춘 게 아니라 금리 변동 리스크 자체를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4년 초 혼합형 대출로 전환한 박지영 씨입니다. 박지영 씨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선택했죠. 박지영 씨는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었고 변동금리가 5.3%까지 올랐을 때 월 265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4년 1월 대출 금액의 70%는 고정금리 3.7%로 30%는 변동금리로 유지하는 혼합형 상품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안정적인 금리로 고정하되 일부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여지를 남겨둔 거죠. 실제로 2024년 10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박지영 씨의 변동금리 부분은 4.1%로 내려갔고 전체 월이자는 195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만약 전부 고정금리로 갔다면 이 하락 혜택을 못 받았을 테고 전부 변동금리였다면 여전히 불안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24년 11월에 은행을 바꾼 이준호 씨입니다. 이준호 씨는 대출 상품이 아니라 은행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준호 씨는 2022년에 A은행에서 5억 원을 연 4.8%에 대출받았는데 2024년 들어서도 금리가 4.6%로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B은행과 신터넷은행은 우대금리 조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실질금리를 3.2%까지 낮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신터넷은행으로 대환했고 월 이자를 192만 원에서 173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연간 약 708만 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같은 대출 금액이지만 어느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인터넷은행들은 지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낮춰줄 여력이 크다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사례,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동욱 씨의 경우입니다. 최동욱 씨는 2023년 중반 변동금리가 5.5%까지 올랐을 때 금리가 곧 떨어질 거야 라고 판단하고 갈아타기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2024년 상반기까지도 5%대를 유지했고 그 사이 최동욱 씨는 불필요한 이자를 1,200만 원 넘게 더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 하반기가 되니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갈아타기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최동욱 씨는 2024년 말에야 겨우 대환대출을 받았지만 이미 1년 넘게 높은 이자를 감당한 뒤였습니다. 최동욱 씨가 놓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금리가 더 떨어지길 기다린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 변동성 자체를 제어하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사례들을 종합해서 결과를 가른 핵심 변수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금리 유형 선택입니다. 고정이냐, 변동이냐, 혼합이냐에 따라 장기 이자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더 오르거나 오래 유지될 때 유리하고 변동금리는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때 유리합니다. 혼합형은 중간 전략이죠. 지금처럼 추가 인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혼합형이나 단기 고정형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은행 간 금리 차이입니다. 같은 시기에도 은행마다 최저 0.5%에서 최대 1.8%까지 금리 차이가 납니다. 5억 대출 기준으로 1% 차이는 연간 500만 원 차이입니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프로모션 금리를 적극 활용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대환 타이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점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중요한 건 최저금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는 금리보다 낮으면 옮기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시기에는 금리보다 갈아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이제 실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해 볼게요. 국민은행 변동금리는 연 4.3%에서 5.1%, 신한은행은 4.2%에서 5.5%, 우리은행은 5.4%에서 5.2% 수준입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3.5%에서 4.6%, K뱅크는 3.4%에서 4.5% 수준으로 확연히 낮습니다. 여기서 실제 받는 금리는 신용등급, 담보인정 비율, LTV,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DSR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등급 1, 2등급이고 LTV 40% 이하, DSR 30% 이하라면 최저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5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5.0%로 쓰고 있다면 월 이자는 약 208만 원입니다. 이걸 인터넷은행의 3.5%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월 이자는 14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62만 원, 연간 744만 원 절약입니다. 다만 대환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잔액의 1.5% 수준입니다. 5억 대출이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500만 7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년치 절약액이 744만 원이니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 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았거나 조만간 상환할 계획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클 수 있으니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전세대출을 연 4.8%로 쓰고 있다면 월 이자는 80만 원입니다. 이걸 3.3%로 갈아타면 월 55만 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금리 변동폭이 더 큽니다. 1억 신용대출을 연 6.5%로 쓰고 있다면 월 이자는 54만 원입니다. 이걸 4.5%로 갈아타면 월 41만 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156만 원 절약됩니다. 신용대출도 충분히 갈아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까요? 금리가 더 떨어질까요?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내려 2.5%로 낮췄습니다. 시장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한두 차례 더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과 당분간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쪽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됐고 내수 경기가 여전히 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반면 동결을 예상하는 쪽은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고 환율 불안이 지속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데이터를 보며 결정한다고 말할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 금리가 더 떨어질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이자가 합리적인가? 입니다. 만약 지금 5% 이상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다면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득입니다.
설령 6개월 뒤에 기준금리가 0.25%더 내려간다 해도 지금 갈아타서 6개월간 절약하는 이자가 훨씬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DSR 규제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지금은 갈아탈 수 있지만 몇 달 뒤에는 소득이나 부채 요건 때문에 갈아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리 최저점을 기다리지 말고 갈아탈 수 있을 때 갈아타라고 조언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내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를 비교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계산하세요. 대출 약정서에 나와 있고 은행 앱에서도 조회됩니다. 셋째, 최소 3개 이상 은행의 대환대출 조건을 비교하세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을 골고루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을 채우면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DSR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40%를 넘으면 대환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대출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핀다, 뱅크샐러드 같은 곳에서 여러 은행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마다 제휴 은행이 다르고 수수료 구조도 다르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2.5% 시대 대출 갈아타기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정답은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5%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다면 갈아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금리가 더 떨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갈아타서 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그건 확실한 이득입니다. 더 중요한 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갈아탈 자격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격이 사라지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소용없습니다.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자 부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고정금리나 혼합형을 선택하고 금리를 최대한 낮추려면 은행을 바꾸고 우대 조건을 채우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몇십만 원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무 안정성, 미래 계획, 심리적 안정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금리 1% 차이가 30년간 누적되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그 돈으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할 수도 노후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금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수동적으로 당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선택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대출 상황과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복잡한 경제 이슈를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해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